나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 몽테뉴는 그렇게 썼다. 혼자 남겨진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저녁, 그것이 내가 바란 전부였다고. 고립은 패배가 아니다. 품이 있는 철수다. 우리는 늙을수록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고 배웠다. 전화번호부를 채우고 약속을 만들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아침 8시 식탁.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 보인다. 차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 출근하는 사람들, 컵을 드는 손이 조금 떨린다. 뜨거움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 이 정막, 매일 같은 풍경, 괜찮다고 중얼거린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오후 2시 동네 슈퍼마켓. 카트를 밀며 우유를 고른다. 옆에서 누군가 안녕하세요 한다. 고개를 끄덕인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 살았던 사람 같은데. 잘 지내시죠? 네, 뭐.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선다. 등 뒤로 말소리가 멀어진다. 카트 바퀴 소리만 남는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다. 저녁 7시 전화기. 화면에 이름 하나가 떠 있다. 아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돈다. 결국 누르지 않는다. 바쁘겠지. 핑계 같은 이유. 사실은 할 말이 없어서다. 잘 지내냐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할 게 뻔하고. 그 다음은 침묵이다. 차라리 안 거는 게 낫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화면이 꺼진다. 밤 10시 거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무슨 드라마인지 모른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놨다. 소파에 앉아있다.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생각하기 싫어서다. 시계 초침 소리. 틱, 틱. 내일도 이럴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또 하루가 온다. 똑같이. 관계는 줄어들었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약속은 없다.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다. 외로운 게 아니라 밀려난 거다. 아니, 밀려난 것도 아니다. 스스로 물러난 거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셸 드 몽테뉴. 1533년 프랑스 보르도 근처의 성에서 태어났다. 귀족 집안. 아버지는 그를 공직자로 키우려 했다. 몽테뉴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 시장, 왕실 고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회의에 참석하고 연회에 나가고 편지를 주고받았다. 바쁜 삶, 화려한 삶. 그런데 1571년 38배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내 시간을 갖기로 했다. 주변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만두는가? 아직 젊지 않은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몽테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성으로 돌아갔다. 보르도에서 1시간 거리. 그곳에 탑이 하나 있었다. 3층짜리 원형탑. 그는 그곳 3층을 서재로 꾸몄다. 벽에는 책이 가득했다.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 역사가들, 라틴어 시인들. 창문 하나. 그 창으로 포도밭이 보였다. 몽테뉴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탑으로 올라간다. 책을 읽는다. 생각한다. 글을 쓴다.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간다. 저녁까지 그곳에 있는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 10년 동안 수상록이 만들어졌다. 어느 날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든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이다. 탑 안에서 그는 자신을 관찰했다. 생각의 흐름, 감정의 변화, 몸의 신호. 그는 발견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역할을 벗었을 때 남는 것들을. 판사일 때는 판사처럼 생각했다. 시장일 때는 시장처럼 행동했다. 고문일 때는 고문처럼 말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냥 몽테뉴였다. 그는 그 상태가 좋았다. 역할 없는 자신, 기대 없는 시간, 의무 없는 하루.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 더 외로웠다. 몽테뉴는 고립을 선택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실패가 아니라 결단이었다. 그의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고립은 어떤 의미인가? 밀려난 것인가? 물러난 것인가? 그 차이는 크다. 밀려난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 한다. 물러난 사람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몽테뉴는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상 가장 솔직한 책을 썼다. 김정수, 66, 은퇴한 중학교 교사, 혼자 산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서울에 있다. 1년에 2-3번 본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바빴다. 동창회 총무, 아파트 분여회 임원, 교회 성가대. 매주 약속이 3개씩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동창회 모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는 손주 자랑, 누구는
여행 계획, 누구는 건강, 이야기. 김정숙은 듣고 있었다. 웃어야 할 때 웃었다. 맞장구 쳐야 할 때 맞장구 쳤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뭐라고 했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내가 한 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 아무 소리도 없다. 이게 더 편하네. 그 생각이 무서웠다.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 없는 게 편하다니. 몇 주 후, 부녀회 회의. 누군가 다음 달에 행사 준비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 김정숙은 손을 들지 않았다. 예전에는 항상 자원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왔다. 핸드폰을 봤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25개. 읽지 않았다.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겼다. 약속을 하나씩 줄였다. 전화를 덜 받았다.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정말로 괜찮았다. 아프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거의 모든 약속이 사라졌다. 동창회도, 부녀회도, 성가대도. 이제 김정숙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6시 반, 일어난다. 창문을 연다. 커피를 내린다. 소파에 앉아 마신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전 10시, 산책. 아파트 뒷산 둘레길. 1시간 정도 걷는다.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난다. 가볍게 인사한다. 멈춰 서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오후 2시 점심. 간단하게 먹는다. 혼자 먹으니 신경 쓸 게 없다. 설거지도 금방 끝난다. 오후 3시 책. 요즘은 소설을 읽는다.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를 읽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냥 이야기가 좋다. 저녁 6시 저녁 준비. 천천히 한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낸다. 저녁 7시 식사.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를 본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래도 본다. 밤 9시 정리. 설거지. 청소. 빨래.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어질러진 게 없다. 밤 10시 침대. 책을 조금 더 읽는다. 졸리면 불을 끈다. 잠든다. 다음 날도 똑같다. 누가 보면 외롭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숙은 외롭지 않다. 익숙하다. 편하다. 나는 지금 괜찮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박민호, 64. 퇴직한 은행원. 아내와 함께 산다. 자녀 둘. 모두 분가했다. 박민호는 퇴직 후 바빴다. 골프 모임, 동기회, 봉사활동. 일주일에 나가는 날이 더 많았다. 아내는 가끔 말했다. 집에도 좀 있지. 집에 있으면 뭐 해? 박민호는 정말로 몰랐다. 집에서 뭘 해야 하는지. 38년 동안 회사를 다녔다. 항상 밖에서 사람을 만났다. 회의하고 술 마시고 약속 잡고. 퇴직했어도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야 했다. 약속이 있어야 했다. 그래야 하루가 의미 있었다. 어느 목요일 골프장. 동기 넷이서 라운딩을 했다. 18홀을 돌고 식당에 앉았다. 맥주를 마셨다. 요즘 뭐 하고 지내? 누군가 물었다. 뭐 그냥. 나도 그냥이야. 다들 웃었다. 그런데 박민호는 웃지 못했다. 왜 웃는지 모르겠었다. 뭐가 재미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피곤했다. 왜 나갔지? 진짜로. 왜 나간 건지 몰랐다. 골프가 치고 싶어서? 아니었다.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박민호는 약속을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댔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해했다. 그래, 쉬어. 다음에 보자. 다음은 오지 않았다. 박민호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약속이 거의 사라졌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다. 어디 아파? 우울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럼 왜 안 나가? 박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아픈 것도 우울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제 박민호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7시 일어난다. 아내와 함께 조식. 말은 많지 않다. 그냥 먹는다. 아침 9시 서재.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만들었다. 책상, 의자, 책장, 컴퓨터 한 대. 창문으로 아파트 놀이터가 보인다. 여기서 그는 글을 쓴다. 일기 같은 거.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출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정리한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아침부터 햇빛이 강하다. 그런 것들. 별 의미 없는 문장들. 점심 12시 아내와 식사. 간단하게 뉴스를 본다. 오후 2시 산책. 혼자 나간다. 동네
한 바퀴 30분 정도. 아는 사람을 만나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다. 오후 3시 다시 서재. 책을 읽는다. 역사책, 철학책. 예전에는 경제신문만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저녁 6시 아내와 저녁 텔레비전을 본다. 드라마,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박민호는 그냥 함께 본다. 밤 9시 샤워, 침대에 눕는다. 책을 읽다가 잠든다. 매일 똑같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다. 나는 지금 평온하다. 박민호는 그 말을 할 수 있다. 태평온, 그게 뭔지 이제 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물러나라.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왜 집에만 있냐? 사람을 만나야지. 외롭지 않냐? 대답할 필요 없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 관계가 줄어든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첫째, 의무적 약속을 끊어라. 가고 싶지 않은 모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대화. 그것들은 관계가 아니다. 역할이다. 당신은 더 이상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퇴직했다. 은퇴했다. 아이들은 컸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면 된다. 그러나 주의하라. 처음엔 불안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불안은 습관이다.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습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구체적 방법은 간단하다. 약속 하나를 취소해라. 핑계를 대지 마라. 솔직하게 말하라. 요즘 집에 있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둘 다 괜찮다. 당신의 선택은 그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몽테뉴는 말했다. 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약속을 하나씩 줄여라. 전화를 덜 받아라. 단톡방 알림을 꺼라. 그렇게 공간이 생긴다. 당신만의 시간. 역할 없는 하루. 그 공간이 처음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채워야 할 필요는 없다. 비워두라. 그 빈 공간이 바로 자유다. 둘째, 새로운 루틴을 만들지 마라. 이제 뭘 해야지? 그 질문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 없는 하루, 계획 없는 일주일. 사람들은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말한다. 취미를 가져라. 운동을 해라. 뭔가를 배워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평생 무언가를 했다. 일했고 책임졌고 성취했다.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된다. 다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라. 억지로 하지는 마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박민호는 글을 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쓰고 싶어서. 김정숙은 산책을 한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걷는 게 좋아서. 차이는 명확하다.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의무와 선택. 당신의 하루를 의무로 채우지 마라. 선택으로 채워라. 또는 아무것도 채우지 마라.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은 바쁠 필요가 없다. 셋째, 고독을 외로움과 구분하라. 고독은 선택이다. 외로움은 결핍이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원한다. 고독한 사람은 자신을 원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밤에 잠들기 전 아무도 없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로움이다. 만약 밤에 잠들기 전 조용하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독이다. 외로움은 아프다. 고독은 편하다. 몽테뉴는 탑에서 혼자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자신과 함께 있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고독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당신이 원해서 혼자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가? 전자라면 당신은 고독한 것이다. 후자라면 당신은 외로운 것이다. 고독을 선택하라.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마라.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괜찮은가? 만약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고독한 것이다. 만약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사람을 만나라. 고독은 강요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다. 고독은 용기다. 외로움은 체념이다. 넷째, 물러남을 정당화하라.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다.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른다. 그들에게는 둘 다 같아 보인다. 집에만 있네. 사람 안 만나네. 그들은 판단한다. 늙었나 봐. 우울한가 봐.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것이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몽테뉴는 공직을 그만두고 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실패했나 봐. 야심이 꺾였나 봐. 틀렸다. 몽테뉴는 성공한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으니 당신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줄인 것은 실패가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린 것이다. 다만 스스로를 속이지는 마라. 나는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망친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다. 진짜 선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만약 돌아갈 수 있는데도 안 돌아간다면 그것은 선택이다. 만약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간다면 그것은 도망이다.
김정숙은 돌아갈 수 있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 다시 나갈게요. 사람들은 받아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 돌아간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박민호도 마찬가지다. 골프 약속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안 잡는다.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당신도 그런가?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가고 싶은가? 만약 둘 다 아니오라면 당신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하다. 물러남은 품이다. 몽테뉴는 말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야 길을 찾았다. 고립은 패배가 아니다. 밀려난 것이 아니다. 물러난 것이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고? 틀렸다. 나이가 들면 명확해지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당신은 이제 안다. 약속이 많다고 관계가 깊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 많다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관계는 적어도 괜찮다. 진짜 대화는 짧아도 괜찮다. 진짜 평온은 혼자여도 괜찮다. 몽테뉴는 혼자 탑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책을 썼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위로받았다. 역설이다. 혼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다. 몽테뉴는 1592년 6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탑이 아니었다. 책이었다. 수상록. 그 책은 지금도 익힌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 책이 위대한가? 답은 간단하다. 몽테뉴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 있지 않았다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솔직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솔직하지 않았다면 보편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고립은 그에게 성취를 가져다 주었다. 관계를 버렸더니 연결되었다. 사람을 떠났더니 사람에게 닿았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고립은 무엇인가? 패배인가? 선택인가? 밀려남인가? 물러남인가? 만약 후자라면 괜찮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만약 전자라면 바꿔라. 패배를 선택으로, 밀려남을 물러남으로. 그 차이는 태도에 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게 낫다로. 몽테뉴처럼, 김정숙처럼, 박민호처럼 조용히 물러나라. 떠들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라. 당신의 탑을 찾아라. 물리적 공간이 아니어도 좋다. 시간이어도 좋다. 마음이어도 좋다. 그곳에서 당신 자신이 되라. 역할 없는 자신, 기대 없는 자신, 의무 없는 자신. 그것이 고립의 의미다. 고립은 패배가 아니다. 오늘도 조용한 철수다.